안녕하세요. 한지영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헌문제 14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8장 보시겠습니다. 공백료 소자로어 개손 이언을 이랬는데, 이 공백료라는 사람은 노나라 사람입니다. 노나라 사람인데 자로를 소했어요. 참소했습니다. 참소라는 말은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아니면 작은 것을 부풀려서 어떤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참소를 공백료가 했는데 누구한테 했냐? 개손이라는 사람한테 했죠. 이 개손은 노나라 대부이고 그냥 대부일 뿐만 아니라 당시 노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 그래서 이제 논어에서는 보통 개씨라고 많이 나오는 인물입니다. 원래 이 개씨가 개손씨거든요. 개손씨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냥 줄여서 개씨라고 하기도 하고 개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이 자로가 이 개씨의 밑에서 가신으로 벼슬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때가 그 무렵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개손에게 공백료라는 사람이 이 자로가 나쁜 사람이라고 뭔가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복경백이라고 하는 또 다른 노나라 대부가, 자복경백이 여기 이제 인물들이 여럿이 등장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복경백도 노나라의 대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손도 대부고 이 자복경백이라는 사람도 대부인데, 이 개손은 훨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였고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일반 대부입니다. 근데 이 자복경백이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을 때 그 상황에서 자복경백이 공자를 만났어요. 공자하고 이제 평소에 친했는지 어쨌든 공자를 찾아와서 이 고왈 이랬습니다. 이것이라는 말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요 사건을 가지고 고했어요. 공자에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했습니다. 고하면서 말했어요. 이 고왈 뭐라고 했냐면 부자 고유 혹지어 공백료 하나니 이랬죠. 부자께서, 이때 요 부자는 개손이에요. 그러니까 논어에 부자라는 요 호칭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 부자가 공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자를 공부자라고 칭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부자라는 말이 공자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도 지금 알 수 있는 것처럼 개손을 지칭하는데도 이 부자라는 말이 쓰여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말은 제자가 선생님을, 공자의 제자들처럼 제자가 선생님을 지칭할 때 부자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어떤 그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을, 또는 가신이 자신의 주군을 지칭할 때 부자라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자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자기 윗사람을 이야기를 할 적에 지칭하는 호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자께서, 즉 개손께서 고유, 진실로 유 가지고 있습니다. 혹지어 공백료, 즉 공백료의 말에, 이 공백료가 자로를 참소했던 그 말에 진실로 현혹되는 뜻, 혹지를 진실로 가지고 있나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공백료의 말을 듣고 개손이 자로를 의심한다 그 말입니다. 참소하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지도 않았던 자로가 억울하게 이 공백료라는 사람 때문에 권력자인 개손에게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 자로가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고 자로가 곤욕을 치르는 것도 치르는 것도 문제지만 자로가 아니고 여기에 다른 사람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멀쩡한 사람을 이놈이 이 권력자한테 참소를 해가지고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자로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자복경백이 하는 말이 오력이 저의 힘이 제 힘이 유능 오히려 능히 이런 것을 능히 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이랬어요.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사저 시조 이랬는데 이 시조가 여기 시조가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이게 시장통이고요. 시장통이고 요게 조정이라는 조자니까 관청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뭐 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많이 모이는 곳. 그런 곳이 평소에 많이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 데가 시조예요. 시조. 그러면 시조에 사저 이랬는데 이 저자는 이거는 모두 제 이렇게 읽지 않고 제라고 읽지 않고 저라고 읽는데 이 저라고 읽을 때에는 이 지자하고 어자가 합해진 글자일 경우예요. 그러니까 요 글자는 요 두 글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조에서 이 글을이라고 하는 것이 공백료를 이런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뭐냐면 그놈을 죽여서 그 시신을 이것이 갈지자예요. 요 사자는 뭐냐면 점포 물건을 파는 점포라는 사자예요. 그러니까 장사치 그러면 장사를 하는 사람 이러면 좌상 앉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행상 걸어 다니면서 길을 다니면서 물건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곳곳을 방문을 해서 어느 마을을 가서 사람들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을 점포를 갖고 거기에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한테 물건을 파는 걸 고라고 하고 걸어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상이라고 그래요. 상. 그러면 이 점포에 앉아서 장사를 한다 그럴 때 그 점포가 요 사자예요. 그러면 요 행상은 자기 그 등에다가 상품을 짊어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겠지만 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들을 진열을 해놔야 이렇게 내보여야 이렇게 펼쳐놔야 하는 거죠. 요게 그래서 펼쳐놓다라는 뜻이 있어요. 펼쳐놓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방자하다 하는 풀어놓다라는 방자하고 해서 이제 방자하다라고 하는 이제 제 멋대로 굴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냐 그러면 펼쳐놓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조에 글을 펼쳐놓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놈을 죽여서 그 시신을 막 효수하듯이 머리하고 몸통하고 떼가지고 막 머리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하듯이 사람들한테 다 보라고 진열을 하듯이 그렇게 해놓겠다는 거예요. 제가 힘이 부족한 것 같지만 제가 그래도 대부입니다. 이런 놈 하나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자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공자 당신이 그럼 그렇게 해주시오. 우리 제자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개손한테 오히려 해를 입을지도 모르니 그러기 전에 당신이 그렇게 해주시오 라고만 하면 제가 하겠다 그거예요. 그러자 공자가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백을 써서 자복경백한테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해줬겠는가? 어떻게 했겠는가 하면 공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왈 도지 장행야여도 명야며 도지 장패야여도 명야니 공백료 기여명에 하리요 이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 그렇지만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하늘이 나한테 뭔가를 역할을 부여해서 그 소명을 가지고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도 공자는 여기에도 그러면 어떤 뜻이 있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을 안 하는 거였죠. 그래서 나는 그러면 하하기 상달을 해야겠다. 인간의 도리를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하늘의 뜻에 도달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늘은 알아주실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늘은 알아주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런 태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명입니다. 명. 그러니까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명령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명령을 하는 사람의 명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자한테는 하늘입니다. 이게 공자고. 공자가 제자들을 받아들여서 제자들한테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제자들한테 공자가 바라는 것도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 이겁니다. 하늘이 명한 거. 그걸 천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명령권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뭐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판단은 명령권자가 하는 거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명령권자가 어떤 속셈을 가지고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과정 속에서 나한테 이 명령을 하셨는지도 나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심을 하면 안 되고 저 하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러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거를 여기 이제 하늘이 하는 건데 이 하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낙천입니다. 낙천적이라는 것이 괜히 맨날 휘휘 웃고 다니는 게 낙천적인 게 아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걸 또 의심을 하거나 배반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그랬을 거라고 이제 처음에 믿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뭔가 처음에 계획이나 생각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의심하거나 배신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 또 다른 그러면 의도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낙천이에요. 낙천. 자, 공자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도가 도지 장행야여도 도가 장차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행해진다면 그것도 명이며 그러니까 공자가 제자들한테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 중에 자로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자로라는 제자가 어쨌든 공자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뭔가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받은 그것을 행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로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저 공백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것이 좌절이 됐어요. 혹은 그것이 그런 일이 없어져서 잘 예상대로 뜻대로 본의대로 행해졌어요. 그 모든 게 다 명이라는 거예요. 도가 장차 행해진다면 그것도 명이고 도가 장차 폐기된다면 그것도 명이니.
그러니까 자로가 공백료에 참소를 받아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자로가 그런다고 해서 공백료가 자로를 참소를 했다고 해서 개손이 믿어서 그 공백료의 말을 믿어서 자로가 여기서 어떤 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명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면 개손이 그 말을 지금은 잠깐 의심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도 명이고. 공백료 기여명이 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해진다면 공백료가 제거가 되겠죠. 폐기된다면 공백료가 성공을 하겠죠. 공백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일이 그렇게 되게 하기는 하지만 이게 공백료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공자가 하고 싶은 말은. 중요한 것은 공백료가 개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공백료가 그렇게 개입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다 하늘의 뜻이지 공백료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공백료가 명에 대해서 여하 어찌하리요, 어떻게 하리요, 이 말이. 맹자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맹자의 그 제자 악정자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 악정자라는 제자가 노나라에서 이제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노나라 임금하고 맹자를 이렇게 만나게 주선을 했습니다. 만나게 주선을 했는데 그 노나라 임금, 당시 임금한테는 최측근 장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임금이 맹자를 만나는데 악정자가 그 주선을 했는데 이 악정자가 임금한테 맹자를 만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장창한테는 이것을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임금이 장창이한테 말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최측근이라서 이 임금의 일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만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래서 맹자를 만나러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장창이가 입고를 했습니다. 예고 없이 입고를 했어요. 입고를 했는데 임금이 막 어딘가를 출타를 하려는 이렇게 차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사람한테 임금님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행선지를 말씀하지 않고 일단 준비하라고 해서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창이가 임금한테 가가지고 어디를 가시냐고 그러니까 머뭇거리다가 결국 얘기를 해버려요. 맹자를 만나러 간다고. 그러니까 장창이가 임금에게 맹자를 만나러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가지 말라고, 가시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임금이 맹자를 만나러 가는 일정을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약속 시간이 됐는데 안 오니까 악정자가 나중에 임금님한테 왔어요. 왜 안 오셨냐고.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핑계를 대니까 악정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토로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맹자한테 와가지고 임금님이 만나러 오시려고 했는데 이 장창이가 반대를 해가지고 임금님이 못 오셨습니다 하고 악정자가 이제 맹자한테 말을 하니까 그때 맹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노나라 임금을 만난다면 그것도 하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만난 거고, 내가 만약에 임금을 못 만났다면 그것도 하늘이 못 만나게 해서 못 만난 거지. 얘가 뭐라고 임금하고 나를 만나게 하고 못 만나게 하고 했겠냐. 그럴 때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 장씨지자 이럽니다. 장씨의 아들. 장씨집 아들이 뭐라고 나하고 임금을 만나게 하고 못 만나게 하고를 얘가 결정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서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자나 맹자의 이런 유학 사상 또는 더 넓게 동양인들의 사유를 이해하는데 이 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39장을 보시죠. 자왈 현자는 피세하고 기차는 피지하고 기차는 피색하고 기차는 피언이니라 그랬습니다. 피세, 피지, 피색, 그 다음에 피언. 현명한 사람은 세상을 피하고 그 다음은 지역을 피하고 그 다음은 안색을 피하고 그 다음은 언어, 말을 피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전부 요 글자들이 요 글자는 나중에 요렇게 쓰는 글자. 피할 피 이렇게 읽습니다. 피할 피예요. 피할 피. 다 피하는 것들인데 제일 현명한 사람 1번은 세상을 피하고 2번은 지역을 피하고 3번이 그 밑에가 그 다음이 안색을 피하고 말을 피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피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피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피하는 겁니다. 이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판단을 할 때 이제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게 하려는 뭔가 역할을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진 사람이라고요. 어진 사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현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상을 놔두고 이 잘못된 상황을 놔두고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피하느냐? 첫 번째 가장 현명한 사람은 세상을 피한다 그랬어요. 그냥 세상 자체가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 이렇게 피해요. 근데 세상을 피한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사는 이 공간 전체잖아요. 내가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 세상을 어떻게 피합니까? 세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을 피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게 어떤 방법이 있느냐? 세상 속으로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내가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감추고 세상 속으로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산 속으로 피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아니고 이런 인간 세상이 아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피해 들어가는 사람. 그런 게 피지예요. 여기 도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산 속으로 간다든가 이 나라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 나라로 가든가. 이것은 세상 안에서 여기저기로 피해가는 것이 피지고 세상 자체를 피하는 건 세상 속으로 숨어버려야 가장 완벽하게 숨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논어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따가 이제 요 뒤에 나와요. 그래서 세상을 피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은 지역을 피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은 피색하고예요. 피색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세상이라면 이 세상에서는 내가 참여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세상 안으로 피해버리는 게 피세고 피지는 이 나라는 안 되겠다. 혹시 저 나라는 괜찮지 않을까 해서 B라는 나라로 가는 게 피지예요. 세 번째는 시야가 그러니까 이게 더 좁은 거죠.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은 세상을 피하는 사람은 A나 B나 다 똑같아. 지금 세상은 어딜 가나 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제 피세고 피지는 그래도 여기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세 번째부터는 뭐냐면 A가 낫는지 B가 낫는지 이런 판단보다 그냥 A 안에서 혹은 B 안에서 참여를 했어요.
벼슬을 했다고요. 벼슬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A 나라 임금이 나한테 깍듯이 했습니다. 깍듯이. 그게 표정으로도 다 드러났어요. 표정으로도 다 드러나고 행동으로도 다 보이고, 그러니까 혹시 이 임금이면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그 깍듯했던 표정이, 그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막 나를 바라보는 그 표정이나 그 태도가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피하는 게 피색입니다. 표정에 막 이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당신 뭐 별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마지막은 뭐냐면 표정으로도 다 보여줬는데도 그걸 눈치를 못 채고 말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떠나고 있으니까 말로 내가 꼭 이런 말을 해야 이제 좀 그만두시죠? 뭐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할 때 피하는 것이 피언이에요. 혹은 이 언자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 피한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말을 임금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임금한테 말을 했는데 이 임금이 내 말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제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내가 이 임금을 찾아왔을 때 이 임금이 그랬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받아들여 주겠다고. 말만 하라고. 그러면 당신이 하고자 하는 걸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받아들여줘. 더 이상 내 말이 안 먹혀요. 그 얘기는 내가 이 사람한테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표정만 보고 미리 짐작을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대한 애정이 식었구나 하는 걸 내가 판단하고 가는 거고, 요것은 이제 어떤 이런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보는 안목이 이제 차이가 난 것을 저렇게 기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